네, 계속해서 종목 겨루기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IS의 정재훈 이사,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10월 새롭게 리셋된 탑5 현황부터 보고 갑니다. 와, 이화진 과장의 에이프릴 바이오가 1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공동 1위, 또 블루엠텍 정태근 이사의 종목도 선박을 하면서 더 좋은 또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키우고 있고요. 3위 자리에는 하청원 본부장의 파마 리서치 오늘 최고가 경신과 더불어서 순위권 진입하고 있고요. 4위에는 정재훈 이사의 셀트리온, 그리고 5위 역시 이화진 과장의 LS 일렉트릭까지 순위권에 이름을 착착 올리고 있습니다. 10월에 또 핫해진 탑5 현황이니만큼 앞으로의 성과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핫하게 떠오르는 시장의 주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의 종목 겨루기 주제는 바로 방산주입니다. 중동 불안뿐만이 아니라 9월 국내 방산 신규 수주가 4조 원을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수주, 실적 기대와 더불어서 오늘 하나유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최고가, 신고가를 격신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방산주 이렇게 올랐어도 더 보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정재훈 이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어느 정도로 더 힘을 내줄 수 있는 모멘텀 재료가 있을까요? 방산 쪽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시장이 밀렸을 때는 지수 방어적인 좀 역할을 맞아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수가 좀 상승을 했을 때는 성장주의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각 나라마다 국방비를 계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무엇보다 폴란드 정부가 사상 최대 방위비 증액을 승인했다라는 뉴스 또한 또 방산주의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 많이 올라서도 더 간다? 네. 지금 정태근 이사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그 방산주의 모멘텀 지켜보시나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방산하고 전력설비가 같이 갔는데, 전력설비, 지난주 전력설비 좀 눈에 떴었지만은,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전력설비와 달리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계속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동 정세로 비롯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그래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군사력 증강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이 좀 수혜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도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얘기도 계속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끝이 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은 계속 길어지게 된다는 건 결국 거기에 대한 무기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1+1이라면서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가지고 주변국들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방어무기에 대한 어떤 도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가성비에다가 로켓 배송까지 가능한 우리나라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 1차 수주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수주 공백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이스라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여전히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산의 모멘텀이 더 지속된다를 전제로 두고 과연 신고가를 찍은 한화에어로와 현대로템을 볼 것이냐, 그리고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둔 LIG 넥스원을 볼 것이냐, 그 외에 아니면 못 갔던 방산주를 볼 것이냐, 그 기로에 두고 두 분께서는 어떤 핵심 유망주를 꼽아주셨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 대장을 봐야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 풍산입니다. 현대로템이 아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신 배경도 어디 있을까요, 정재훈 이사님? 예, 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분할 이슈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좀 재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 그룹주들 보게 되면 종합 방산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계열사마다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육해공군 쪽에 있어서 전 영역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육군 쪽과 방위산업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우주항공 쪽의 사업이죠.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의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는 이유가 일단 수주잔고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60조대의 수주잔고가 일단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연 매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의 11조대의 매출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면 거의 5년 가까운 일감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드론 쪽에 대한 사업 역량도 확대를 해주고 있고 UAM 쪽 사업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먹거리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정태근 이사, 네. 풍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종목이다 보니 수익률도 같이 챙겨야 하는데, 네. 풍산 구리 가격도 같이 또 보나요? 그 부분도 좀 같이 보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어쨌든 무기 수요가 공격형 무기보다는 방어 무기 쪽으로 수요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변국들 뭐 위쪽으로는 폴란드, 아래쪽으로 루마니아 이런 뭐 그리고 체코 그 옆에 체코 이런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이 러시아를 공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의 어떤 공격의 방어에 어떤 방어 무기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정진 대표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안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사일 체계 천궁 해가지고 이제 LH 넥슨을 할까 풍산할까 두 중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LH 넥슨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풍산 쪽을 우회적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본 이유는 간단해요. 결국 재구매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거든요. 지금 현재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폴란드 법인이 11월 달에 K2 전차 800대 추가 계약이 됐었던 가능성이 높게 이제 점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이번에 폴란드가 국방비를 상당히 그 증액을 하게 되면서 아마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드자면은 뭐 K2 전차도 그렇고요. K9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뭐 드라이브 하려고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무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기 체계를 가져가고 난 다음에 포탄이 이제 활강탄 수요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례로 K9 같은 경우는 한 대당 120발 정도의 포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K2 같은 경우는 활강탄이라 그래가지고 120mm 활강탄인데 이건 50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50발만 가져가진 않고 계속해서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선두에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차 그 수출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그 뒤에서 풍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웃을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도 더 우세할 거라고 보세요? 네네. 왜냐하면은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네. 구조잖아요. 풍산은. 그러다 보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영국의 싱크탱크 같은 경우도 한 앞으로 3년 더 지속이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풍산은 미국 쪽으로 우회적으로 계속 포탄 수출을 전 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신규 어떤 방어 무기도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좀 틈새 시장으로 이 포탄 재구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방산주의 모멘텀은 더 지속이 된다. 대장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또 재구매에 대한 기대로 네. 풍산까지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주춤했던 데 따른 네네. 더 강한 반등, 수익률 측인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만하다. 네, 두 분의 종목 겨루기, 방산주에 대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그리고 IS 정재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